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주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 교대 교직적성 잠재 능력 경인교대 2021학년도 기출문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중 다수가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맞는 얘기죠. 우리 사회의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와 함께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상호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세대 간 단절 문제가 대두되면서 두 세대가 상생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 모색이 필요해졌다.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그 실전에서 제가 이제 가리킨 우리 학생들 보면, 아니 뭐 세대 간에 그렇게 꼭 소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생도 간혹 있더구만요. 그렇지만 어떻든 그 소통이라는 것은 단절이 되면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그 균형과 발전이 좋은 방향으로, 희망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발전될 수 없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필요합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에서 세대 간 나눔과 공감의 가치를 접목하는 관점에서 1인 가구인 노인과 주거가 필요한 청년이 함께 사는 주거 공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인 노인 가구의 빈방에 청년이 입주할 경우 입주비를 50% 지원해주는 한 지붕 세대 공간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자, 이제 그 교직적선 잠재 능력 기출 문제였고요. 자, 단락이었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거 공유 사업을 통해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누리게 되는 혜택을 각각 두 가지씩 제시하시오. 그리고 세대 간 나눔과 공감의 가치를 접목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방안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해 보시오. 단, 독거노인, 도시락봉사 같은 일반적인 봉사활동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꼭 이게 교대를 가는 학생들을 위한 면접 문항인 건 맞는데, 기출 문항인 건 맞는데,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그 면접 문제는 이제 교대, 뭐 의대, 뭐 경영학과, 사실 문제 자체가 그 관점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우리 어떤 기준과 관점,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뽑았다는 그 관점은 사실은 교대가 됐던, 의대가 됐던, 경영학과가 됐던, 네오르네상스가 됐던, KU 자기 추천이 됐던, 서울대 일반전형이 됐던, 사실은 큰 틀에선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면접 문항을 지금 말씀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때가 이제 곧 있으면 10월 한 중순부터 일자 합격자 발표의 소식들이 들려오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면접이 또 이제 중요하고, 면접에 대한 어떤 방향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큰 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이미 강의로 올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영상 강의는 대학마다의 큰 틀은 같지만, 서울대면 서울대, 경희대면 경희대, 경인교대면 경인교대, 서울교대면 서울교대 등등의 그 아주 디테일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과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꽤 큰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 경쟁률이 20대 1이 넘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도 운이 있어야 된다. 경쟁률 뭐 20대 몇이 되고 30대 몇이 되면 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운까지도 여러분들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를 좀 풀고, 그 말은 제가 천천히 이번 연도 전체를 제가 기획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은 주거 공유 사업을 통해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누리게 되는 혜택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노인분들은 방을 하나, 남아도는 방을 갖고 청년들에게 임대를 줘서, 세를 줘서 약간의 어떤 그런 그 돈을 좀 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세대는 우리가 이제 뭐 신촌 근처만 해도 굉장히 그 타지에서 올라와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런 어떤 비용 면에서 자칫집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세에 대한 비용 면에서 절감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큰 우리의 어떤 주거 공유 사업을 통한 혜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이제 방을 빌려주고 방을 싼 값에 임대하는 관계가 우리가 되면, 이 관계만으로 보면 세입자와 주인 관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어떤 그 지자체에서 이런 그
나눔과 공감의 가치를 접목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한지붕 세대 공감 프로젝트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인분과 청년 세대가 뭐가 돼야 되냐면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통은 뭐냐? 노인분들도 우리가 말벗을 하거나 어떤 또 청년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 생겨야겠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또 필요한 건 뭐냐? 부모님을 떨어져서 이렇게 각자 이웃 학업이 됐던 직장 취업이 됐던 이렇게 어떤 데 가서 모르는 공간에서 이제 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 또 부모님이 차려주는 그 따스한 한 끼 밥, 또 노인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그분들의 경험과 인생을 통해서 쌓아온 가치와 경험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뭔가를 상담한다거나. 근데 단순히 그게 노인과 우리가 청년이라고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를 하나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과정들이 마련이 돼야겠죠. 그것이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이 인간을 사귀는 과정이 되겠죠. 공감하는. 그랬을 때 뭐 노인분께서는 우리 자식 같은 정말 청년들 따뜻한 저녁 한 끼를 이제 같이 저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던가 그러는 과정에서 청년과 우리 노인 세대 분들이 같이 대화를 나눈다던가 이러면서 청년 세대의 어떤 뭐 신세대의 걱정들, 또 청년 세대의 문화들, 또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 같은 따뜻한 마음에서의 조언들이 서로가 설왕설래했을 때 이것이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장치와 방법들이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따뜻한 인간적인 소통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방을 좀 더 싸게 또 노인분들은 우리가 남아도는 방을 비어있는 방을 세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사실은 그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인간관계가 형성됐다면 서로의 어떤 가치들이 서로 소통이 되면서 좀 더 인간다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간과 나눔의 가치가 접목돼서 이걸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이제 우리가 집을 이제 한 집은 세대 공간 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노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 그다음에 청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통의 능력들. 다시 말하면 요즘에 뭐 SNS나 유튜브 같은 것들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그냥 일상생활인 거죠.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했을 때, 뭔가를 내가 좋은 공간에 가서 뭔가를 체험했을 때 사진 한 장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은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우리 청년세대 우리 학생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퇴직을 하거나 노년기가 돼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그걸 통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요즘에 좀 막혀 있으니 노인들이 잘 취약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SNS나 유튜브 같은 그런 어떤 방법들을 우리 청년들이 좀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본인의 삶의 어떤 과정과 세월에서 굉장히 잘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예를 들면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본인의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도 좀 부모님이 받아 같이 좀 길러주고 어떤 그 수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경험과 인생의 지혜들이 자식한테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물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부모가 없거나 또 이렇게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임산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또 이걸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마땅치가 않다는 거면 어떤 노인이 갖고 있는 좋은 경험을 SNS를 타고 그게 필요로 하는 그런 청소년, 그런 어떤 청년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갔다. 그러면 벌써 그 어떤 SNS란 소통의 창구를 타고 노인의 경험과 정말 돈을 주고도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경험과 또 그런 노인의 경험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에서 만날 수 있죠.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직업적인 관점으로 보고 노인들의 서비스 또 필요한 노인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청년들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 이런 것들이 진실되게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것은 하나의 일자리와 세대 간의 소통의 관계로서 이것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프로젝트로 우리가 공감의 가치를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갈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보면 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노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신세대의 어떤 문물이라든가 신세대의 생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요즘 시대가 빠르게 변하니까 그런 트렌드에 적응을 또 노인분들도 하셔야겠죠. 그럼 반대로 어떤 청년들 간의 소통을 통한 그런 어떤 뭐 SNS를 역으로 배운다던가 컴퓨터를 배운다던가 어떤 핫한 플레이스 장소에 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뭐 소통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떤 삶에서의 어떤 하나의 전환되는 것들, 어떤 가치들도 노인들이 또 느낄 수 있을 것이죠. 그랬을 때 역으로 또 청년과 노인 세대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뭐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새로운 그런 공감의 가치가 접목될 수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그걸 갖고 서로의 것이 타인과 같이 만나서 서로의 장점들이 타인에게 우리가 긍정적 삶에 영향을 주는 이런 관점으로 바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세대 간의 어려운 소통의 부재를 세대 간의 단절을 이을 수 있고 소통의 부재를 소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경인교대 2021학년도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면접 기출문제를 풀어왔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